현재 전 세계적으로 드론과 무인기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대공 미사일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이스라엘,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레이저 무기 개발에 착수했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에 성공했다. 2019년부터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을 시작한 대한민국은 최근 블록 1 개발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전방부대에 실전 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의 레이저 무기 기술은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 방산업계에서 대한민국의 대공 방어 체계가 차세대 기술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전력만 충분히 공급된다면 추가적인 탄약 비용 없이 지속적인 방어가 가능하며 기존의 미사일과 달리 요격 비용이 극도로 낮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아이언도미 미사일 한 발을 요격하는데 약 5만 달러, 하나 약 6,700만 원가 소요되는 반면 레이저 무기는 한 번의 발사 비용이 1,000원 이하로 책정될 정도로 경제성이 뛰어나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북한의 드론과 무인기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 레이저 무기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2022년 북한이 무인기를 활용해 서울 상공을 침범했을 당시 우리 군은 탐지에는 성공했으나 요격에는 실패했다. 이후 대한민국 국방부는 레이저 무기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개발 속도를 대폭 앞당겼으며 이번 KF-21 시험을 통해 레이저 무기의 실전 운용 능력을 입증했다. 최근 시험 평가에서는 3km 거리에서 무인기 30대를 격추하며 100% 명중률을 기록했다. 블록 1 레이저 무기는 20kW급 출력을 보유하며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정밀 타격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또한 블록 2에서는 출력이 30kW까지 증가할 예정이며 향후 300kW급 레이저 무기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이 레이저 무기 전력화를 세계 최초로 완료하면서 기존의 미사일 기반 방공체계가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KF-21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가 탑재될 경우 공중에서의 드론 요격이 가능해지며 이는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레이저 무기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실전 배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미 블록 1 개발을 마치고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어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는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동, 유럽,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레이저 무기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방산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KF-21과의 통합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한국의 전투기 수출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레이저 무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2. 현대전 서드론 뜨자. K방산도 개발 속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현대전에서 드론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K방산 업체들도 관련 분야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전 세계 드론 공급망을 중국이 장악하면서 미국은 이를 자국 안보를 위협할 위험 요인으로 규정. 강한 제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드론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가 K방산 업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은 감시정찰 타격 수송용 드론부터 인공지능 파일럿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 6일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산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그룹은 지난해 핵심 계열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드론 및 무인기 사업 전략을 구상하는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가동 중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한화시스템 등 그룹 방산 계열사들과 협력해 드론을 비롯한 무인 항공기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1월에는 AI 항공 테크 기업 순비와 화생방 정찰차에 탑재하는 드론을 공동 개발하는 업무 협약도 맺었다. 화생방 정찰차 탑재 드론은 전장등에서 화학생물 방사성 물질을 탐지해 군 지휘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한화 시스템은 중요 지역에 침투하는 불법 드론과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 지역 대드론 통합체계를 개발해 올해 초 전력화를 완료했다. LIG 넥스원은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 탑재 중량 40kg 하이브리드 수송 드론, 다목적 무인 헬기 등 다양한 제품의 개발을 완료한 만큼 핵심 장비부터 시스템까지 드론 체계 종합업체로서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LIG 시스템은 최근에는 주야간으로 촬영한 영상을 AI 분석 모델을 통해 객체 탐지 및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주야간 감시 정찰용 스마트 드론 체계를 처음으로 공개해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차세대 공중전투체계의 핵심 기술인 유무인복합체계 개발에 1,025억 원의 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렸다. 유무인복합체계가 실용화되면 조종사가 탑승한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편대 운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KAI 무인기의 핵심은 플랫폼에 AI 파일럿을 적용, 자율적인 임무 수행 완수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유무인복합 체계는 미래 전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군용 드론 시장 규모는 오는 2032년 471억 6천만 달러, 약 6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미 항공모함 한국 입항배 김여정 비난 발언에 한국 방어 공약 분명. 미국은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스남이 부산에 입항하자 북한이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해 한국 방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한일과 우리 본토 방어 공약 분명히 4일 현지 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우리는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 코멘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지역 평화와 안정 수호에 대한 우리의 공약과 함께 한국, 일본, 미국 본토 방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칼빈스남을 방문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은 칼빈스남 항모 강습단의 작전은 동맹과 파트너를 방어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오늘 밤이라도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우리의 결의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번 방문이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합동훈련과 연계되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한국과 영내에서 침략을 억제하며 안정유지에 필요한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국방부, 한미 정당방위적 활동, 배 도발 시 압도적 응징. 한국 해군 역시 칼빈스남의 부산작전기지 입항에 대해 최근 미 정부가 재확인한 항구적이고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지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현시하고 한미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역시 입장문을 내 반박하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정당화,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궤변. 북한의 선택 가능한 유일한 생존의 길은 핵집착과 망상을 버리는 것임을 강조하며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만약 한미의 정당한 방어적 군사활동을 빌미로 도발할 경우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칼빈스남 부산 입항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전략적 수준의 위협, 힘으로 오르고 협박함,
적 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심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위협했다. 한편 미국의 세 번째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칼빈스남은 같은 항모강습단 소속인 순양함 프린스턴함, 이지스 구축함 스터레탐과 함께 지난 2일 부산에 입항했다. 미군 항공모함이 국내에 입항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1월 20일 이후로는 처음이다. 1982년 취역한 칼빈스남은 길이 333m, 폭 77m, 비행갑판 76.4m 규모로 두 기의 원자로를 통해 운행된다. 이 항공모함에는 5세대 전투기인 F-35C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F-A-28 슈퍼호넷 전투기, 2-1C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CMV-22 오스프리 수송기, MH-60S 시호크 해상작전 헬기 등 약 8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되며 승조원 수는 약 6,000명에 이른다.